하루부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월드 리포트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요즘에 저 이미 코로나 걸렸다 나았어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았어요. 나았어요. 네. 예. 약간 뭔가 귀여운 척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뭐 원석이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말은 아니었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의아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았어염이라는 이 말이 영어에는 없을 테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문장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뭐 기사를 쓰거나 글을 인용할 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러 미국인들이 자신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스스로 치유돼서 항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think I had it, 나 코로나에 걸렸던 것 같아, 이 말에다가 의학적으로 염증을 의미하는 itis,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뭐 itis, 전미사 itis를 붙여서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았어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그 애교가 들어간 네네. 어미가 아니라 뭐 관절염 이런 그렇죠. 것처럼 염증을 뜻하는 그 염이 붙은 거네요. 네. think I had it, itis, 이걸 번역하면서 저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걸렸다가 나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표현한 거죠. 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아이티스, 아이리스 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의학적으로는 염증, 병 따위를 뜻하고요. 무언가를 먹은 뒤에 느끼는 피로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뭐 열광, 지나친 관심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월드컵 아이리스 이러면은 지나친 월드컵 열기, 그리고 먼데이 아이리스 이러면 월요병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월요병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병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거고 나는 스스로 극복해내서 항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스탠포드대 에런 교수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세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어요를 주장하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죠? 나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서 유행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런 견해를 갖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라는 말이 자주 나왔잖아요. 네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를 믿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젊은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당신 주변 노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보건당국도 코로나19에 감염은 됐지만 별 탈 없이 지나갔거나 스스로 극복해서 공식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그런 현상이 좀 잠잠해지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역시 항체 검사를 꼽았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재확진, 3차 확진까지 있었잖아요.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항체 검사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도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항체 검사가 완벽한 대응책이 될지는 또 이 부분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어찌됐건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해프닝 미국 소식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이번에도 미국 소식인데요. 어느 날에 한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SNS 생중계를 켜고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총성이 수십 발 울렸고요. 이 생중계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4,000명이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네네. 네.
이 스마트폰을 켜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 21살 청년인 쇼 리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쇼 리드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과속해서 순찰대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리드는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실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달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켰고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영상 속에서 총성 수십 발이 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청년은 도망가다가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이 미국이 경찰 지시에 불응하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걸로 유명하고 네. 또 이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도 전 세계적인 논란도 또 잦았고요. 근데 이 속도를 위반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도망친다고 해서 네. 경찰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조주 사격을 했다면 이건 너무 과잉 대응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종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 쇼 리드가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속도 위반을 하고 도주한다고 총을 쏜다?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왜 전기로 충격하는 테이저건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았느냐, 왜 살상을 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미국 경찰이 흑인에 대해서 과도한 대응을 하는 건 이번 일뿐만은 아니었거든요. 예전부터 이런 비판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2월에 조지아주에서 한 흑인 청년이 조깅을 하다가 한 백인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가 쏜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이 총을 쏜 부자는 흑인 청년이 강도라고 의심을 해서 추격을 하다가 청년이 좀 항의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쏴서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뉴스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놀라서 집주인이 도둑을 때렸다. 그런 적 있었죠. 네네. 그래서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네네.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은 경우 그런 그렇죠.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총을 쏜 백인 아버지와 아들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그 미국 조지아주 법에는 시민 체포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에 따라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쇼 리드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뭐 흑인 사회가 굉장히 들끓겠네요. 예, 난리가 났죠. 백인 부자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나는 아흐마우드 알벌이다. 정의는 사라졌다. 살인범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문구를 쓴 추모 사진이 SNS에서 퍼지고 있고요. 또 무고하게 숨진 알버리의 생일인 8일에 또 사건이 있었던 날짜인 2월 23일을 의미하는 2.23마일을 달리는 추모 행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자, 월드리포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죠. 네. 코로나19는 뭐 거의 전 분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죠.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뭐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대부분은 일찍이 시즌 마감했고요. 봄에 개막하는 축구나 야구는 연기가 됐죠. 뭐 축구, 야구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늦게라도 어쨌든 개막을 했고요. 네. 전준영 아나운서도 프로야구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경기장 가는 거, 아하. 봄, 가을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개막한 건 좋지만 경기장을 못 가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아직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람할 수는 없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응원하고 그 모습을 야구장 전광판에 띄우는 그 진풍경이 있었고요. 네. 심지어 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밖까지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팬분들은 야구가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그러니까 경기장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경기장 공기라도 내가 좀 그러니까요. 느끼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타격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찾아가신 것 같은데 네. 야구 팬들의 열정은 뭐 대단하죠. 네. 근데 뭐 미국인들이라고 다를까요? 그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답답할 겁니다. 실제로 그 프로스포츠 산업은 엄청난 돈이 오고 가면서 사회에 경제적인 효과도 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그 엄청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 스포츠 채널인 ESPN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KBO, 한국 프로야구를
미국인들에게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보고서는 정말 신기하게 느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류현진 선수도 있고 예전에 박찬호 선수나 아. 뭐 김병현 지금 뭐 추신수 선수도 있고 예. 그런 선수들 경기하면 이제 야구 팬들은 막 새벽에 일찍 눈 떠서 중계 보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늦게까지 잠 못 자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반대로 우리 야구를 미국 팬들이 본다니까 네.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힘들게 미국 야구를 봤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야구를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왠지 뿌듯하죠. 네. 그 우리 야구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했기 때문에 이번 중계로 미국에서 한국 야구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실제로도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우리 야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어떤 점을 좋아하나요? 먼저 미국인들이 가장 흥분하는 점, 의외로 우리에게는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방망이 던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뭐 홈런이나 뭐 좀 장타 친 다음에 그렇죠. 방망이 던지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좋아한다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는 뭐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은 장면인데 네. 미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bat fli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 방망이 던지기라고 순화를 해서 말하긴 했지만 비속어로 우리 야구 팬들은 빠던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방송에서 아시겠죠?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예. 경기장이나 뭐 인터넷에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네네. 미국인들은 왜 이 장면에 열광하는 건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공을 친 뒤에 방망이를 던지면 투수를 비롯한 상대팀을 자극할 수 있다고 잘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투수는 패자가 되잖아요. 네. 타자는 승자가 되고 그 패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죠. 실제로 그 이대호 선수라든지 메이저리그를 경험해봤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망이를 던지지 않고 살짝 내려놓는 걸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는 매번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방망이를 던졌는지 내려놨는지 모를 정도로 인식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실제로 메이저리그는 좀 점잖다. 그리고 그 야구 팬들의 나이가 고령화된다. 50대가 평균적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그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 젊은 미국 야구 팬들이 미국 야구는 너무 점잖아,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국 야구를 보니까 SNS에 와우, 코리안 뱃 플립 이러면서 영상과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하고요. 네. 중계진들도 오늘은 뱃 플립이 없네요 하다가 그 방망이 던지기가 나오니까 와우, 퍼스트 뱃 플립 이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또 방망이를 던질 때가 홈런성 타구 같은 그렇죠. 큰 타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정말 이 부분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미국 야구 팬들을 사로잡았나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미국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발이 빠르잖아요. 날쌔고. 그래서 감독들이 주루 플레이 작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저리그보다 주루 플레이가 공격적이다 보니까 거포 위주인 미국 야구보다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우리 전진영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NC 다이노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팀이 됐습니다. 네, NC 다이노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고지가 창원인데 그러니까요. 왜 미국에서 갑자기 또 사랑받는 팀이 됐을까요? 그 미국에는 아메리칸 리그 그리고 내셔널 리그 각각 15개씩 30개 팀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 1,000만 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야구팀이 없습니다. 네. 미국 4대 프로스포츠인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팀을 있는데 야구팀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 프로야구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약자인 NC팀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게다가 NC 다이노스예요. 왜 다이노스는 그러면 뭔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 뭐 여담입니다만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공룡 연구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인구 1,000만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도 없는 야구팀이 왜 한국에 있지? 게다가 이름이 다이노스, 캐릭터도 공룡 이러면서 내 영혼은 이제 한국에 있는 NC 다이노스에게 바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니까 마치 NC 다이노스라는 팀명을 의도해서 만든 것처럼 그렇죠. 제가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재밌는 점은 미국에서 중계할 때 이 NC 다이노스에서 뛴 경험이 있던 테임즈 선수 해설자로 나섰는데요. 네. KBO 리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기장에 항상 음악이 있고 또 타자가 바뀔 때마다 주제가가 있다. 한국 팬들은 메이저리그를 본다면은 조용해서 지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기아에서 뛰었던 브래필 선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은 1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목청껏 응원 노래를 부른다면서 우리 한국 야구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스포츠는 정말 국적이 달라도 이렇게 통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이런 야구가 또 새로운 한류의 물결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런 기대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월드 리포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